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회, 운, 지능, 환경, 재능 등 많은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나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한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저 녀석 타고났네, 타고났어. 그렇게 타인의 성공을 재능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경쟁을 피하게 됩니다. 성공한 그들과 그렇지 못한 자신은 시작점이 달라 도착점 또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재능을 뛰어넘는 비법이 있다면 도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공한 그들보다 당신의 재능이 뛰어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그릿의 저자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기술은 재능 곱하기 노력이고 성취는 기술 곱하기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결국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성취는 재능 아닌가요? 숫자 놀이를 가볍게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재능과 노력을 1에서 10까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재능이 없는 사람이 1,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이 10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1, 가장 노력하는 사람을 10입니다. 둘의 차이는 무려 10배이므로 성취도 많이 차이 날 것으로 느껴집니다. 가장 큰 수 10과 가장 작은 수 1을 제외하고 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만큼 노력한다면 그의 성취는 36입니다. 그리고 이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9만큼 노력한다면 그의 성취는 무려 161로 앞선 사람보다 4.5배만큼의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보다 당신의 재능이 더 뛰어나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 성취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전하기에는 이미 늦어서, 그만큼 노력할 수 없어서, 실제로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할 수 없습니까? 결국 성공은 끊임없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계획되고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력과 끈기, 투지는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노력과 끈기, 투지의 아이콘이 되어보는 겁니다. 2. 돋보기로 햇빛을 모은다면 불을 낼 수 있다. 무언가 열정적으로 도전하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생기는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열정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관심이 생겼을 때는 자신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겼다면 의식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할 때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지 고민해서 천천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초점을 맞췄다면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그의 전용기 조종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5가지 목표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를 정한 뒤 나머지 20가지 목표는 방해만 될 뿐이니 과감하게 버려라. 선택이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덜 중요한 것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햇볕은 우리를 덥게 만들 뿐이지만 돋보기로 모은다면 불을 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성공에 불을 붙이고 싶다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가장 짧은 판자의 길이를 늘려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건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뿐입니다. 같은 시간의 속도 속에서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리비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무 판자로 만든 물통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짧은 판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물통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성취는 어느 하나 부족하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연습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개선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쪼개서 차례로 작은 부분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성취는 그렇게 내가 가진 판자의 길이를 하나씩 늘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속도의 시간 속에서 의식적인 노력의 하루를 보낸다면 분명하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4. 자신의 목표가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우는 목표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스스로 물어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목표 자체가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목표는 이타적인 동기가 추가되어 사회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동기뿐 아니라 이타적인 동기가 생기면 더욱 강한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더욱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질 때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끈기 있게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습니다. 5. 오뚜기 정신을 잊지 말아라. 성공한 사람들은 줄곧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가슴으로 들어도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포기한 채 포기한 줄 모르고 나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말죠. 마틴 셀리그먼의 전기 충격 실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조작기를 누르면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집단과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나눠 진행한 실험입니다.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집단은 이후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환경에 놓여도 가만히 전기 충격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어쩌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했던 다짐을 어제의 기억으로 남긴 채 내일은 그 다짐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도전하여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뜨기 정신을 잊지 마세요. 잊었다 해도 지금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려도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그릿을 통해 인생을 정복하고 성취에 다가가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지속적인 열정을 갖고 있고 비록 계속된 실패를 겪는다 해도 또다시 일어서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언젠가 그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